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박지연입니다. 제가 비대위원장을 맡은 지 벌써 2달이 되어 가는데요. 그동안 하루에 빈 일정이 거의 없을 정도로 아주 바쁘게 지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보내신 2달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간 신규 당원, 기존 당원, 시도당 위원장, 출마자는 물론이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분들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는 건 참 감사한 일입니다. 다만 누군가를 만나면 만날수록 여러 이야기를 들으며 그만큼 과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수많은 이야기 속에 나날이 어깨가 무거워졌습니다. 제 목소리에 힘이 생길수록 두려움 역시 커졌습니다. 제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정치적 의미로 해석되고 뉴스가 되는 것을 보며 엄중한 책임감을 가지게 됩니다. 세상에 쉬운 일이 없다고 하지만 정치는 정말 어려운 일이구나 하루가 다르게 느낍니다. 정치인의 약속, 그 무게를 알게 되며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민주당이 뼈를 깎고 살을 도려내는 각오로 쇄신해야 한다. 쓴 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의 결과는 승패를 떠나 제게 큰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1614만 7738 이재명 후보의 득표수입니다. 역대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가 얻은 가장 많은 표입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간절한 심정으로 투표 마지막 순간까지 온 힘을 다해 모은 숫자입니다. 그 숫자의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차별과 혐오를 부추기는 정치가 당연시 될 때 포용과 통합으로 가야 한다고 외치는 거대한 함성이었습니다. 2022년 대한민국의 가혹한 현실 앞에서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갖고 벼랑 끝으로 내몰리지 않게 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였습니다. 이런 국민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못한 건 전적으로 민주당의 책임입니다. 국민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차별과 혐오의 정치에 굳건히 맞서고 누구에게나 공정한 삶을 당당하게 요구할 권리, 그 힘이 국민에게 있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은 정치권 모두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혁신해야 할 1순위는 바로 정치라고 말입니다. 이런 깨달음 속에 저는 비대위원장이라는 무거운 자리를 맡기로 결심했습니다. 사실 이 자리를 처음 제안받았을 때 여러 차례 고사했습니다. 그리고 왜 굳이 나일까 생각했습니다. 저는 여성이며 청년이며 정치 신인입니다. 5060 세대, 남성, 기득권 정치인에 비해 사회적 약자입니다. 그런 저의 입장과 시선으로 기존 정치인들이 담아내지 못했던 다양한 유권자의 목소리를 대변해 민주당을 변화시켜 달라는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민주당 안에 정치 변화의 열망이 크다는 사실도 여러 번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수많은 박지연을 대표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박지연이 민주당에 왔는데 민주당은 뭘 하고 있는 거냐? 정말 혁신을 할 거냐? 물으십니다. 저는 네, 물론입니다. 그거 하려고 왔는데요. 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라는 제도는 많은 사람의 다양한 목소리와 충분한 토론을 필요로 합니다. 실제로 정당 정치를 경험해보니 바꿔야 할 일, 넘어야 할 벽, 막다른 길, 매일 제 앞에 다가온 무수한 과제들에 답을 내야 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는 바꿔야 할 게 아주 많습니다. 생각이 달라도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없게 만드는 진영 논리, 그리고 학연, 지연, 혈연에 따라 내 편을 챙기는 온정주의가 당내에 팽배합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과연 민주당의 쇄신이 가능할지 솔직히 회의가 들 때도 있었습니다.
저는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이런 분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하고 온정주의에서 탈피한 개혁 공천을 요청했습니다. 어려울 때 내부 총질을 한다는 비판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하고 싶단 말을 대신 해줘서 고맙다는 반응도 많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함께해 주시고 있기에 또 민주당의 개혁을 지지하는 많은 국민들이 있기에 저는 민주당의 정치를 바꿔나갈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비대위원장으로 일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순간도 많습니다. 이해람 중사 사건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이 중사는 성폭력 피해 이후에도 보호를 받기는커녕 상관들에게 회유와 협박을 받다가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인권위의 추가 조사 권고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관련자 처벌에 미온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사건이 심각한 만큼 당연히 빠르게 특검법이 통과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전날 여야 원내대표가 특검법 처리를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안 처리가 미뤄졌습니다. 1년 가까이 이날만 기다렸을 유가족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렸습니다. 정치인이 된 사람으로서 죄송한 마음이 너무 컸습니다. 그 후 이중사 아버님을 찾아뵈었습니다. 아버님과 1시간 가까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그저 아버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들어드렸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 아버님과 함께 하셨던 활동가님이 문자를 주셨습니다. 다른 어떤 분이 방문했을 때보다 훨씬 좋아하시고 힘이 나시는 것 같다고 말입니다. 제가 비대위원장으로서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한 사람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걸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그 후 열흘이 지나서 고 이해람 공군 중사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이중사 아버님과 함께 본회의장에서 특검법이 통과되는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정말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죄송했고 버텨주셔서 감사했습니다. 회의장을 빠져나와서 아버님과 끌어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국민께 세상이 아직 따뜻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것을 여야 의원님들이 보여주셨습니다. 라는 말을 꼭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통해 이런 게 정치가 나아가야 할 길이고 변화는 이렇게 시작하면 된다라는 걸 배우고 느꼈습니다. 민주당의 변화를 위해 지켜야 할 약속은 원칙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청년과 여성의 정치 진출 기회를 늘리는 것이 정치의 지금보다 다양한 목소리를 확대하는 길입니다. 한 청년 당원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현재의 선거 공천 기준은 권리당원 수와 조직력 관리로 평가되는데 이런 기준을 청년에게도 똑같이 적용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것이냐고 말이죠. 민주당에는 이미 충분한 능력과 경험을 가진 준비된 청년 정치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기회가 없다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청년의 정치 진출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들을 우선 없앴습니다. 첫째는 경제적 장벽입니다. 새로운 가치와 신념을 가진 청년들이 선거 자금 때문에 좌절을 겪어서는 안 됩니다. 청년에게는 경제적 장벽을 낮추는 것이 공정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29세 미만 후보자에게 경선 기탁금을 전액 면제했고 39세 이하 후보자는 30%를 감면해서 청년들의 선거 비용 부담을 대폭 낮췄습니다. 두 번째 장벽은 인맥입니다. 수십 년간 한 지역에 살면서 여러 인맥을 쌓아온 중견 정치인과 청년의 대결은 현실적으로 결과가 뻔합니다. 그래서 조직력보다 실력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공개 오디션과 AI 면접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세 번째 장벽은 정보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처음으로 10대가 지방의회에 출마하는 무대입니다. 열정과 패기만으로는 높은 기성 정치권의 벽을 넘기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주당은 첫 출마자 지원 제도를 더 확대해서 선거운동 교육을 하고 정책 공약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일부 지역에서는 출마할 청년이 없는 걸 어떻게 하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당선이 어려운 자리에 청년 여성을 공천해 비율만 채우려는 것 아니냐는 말씀도 하십니다. 공천을 마무리하는 지금 돌아보면 예상했던 만큼의 청년 여성 신인을 우리 당 후보로 내세우지 못했습니다. 정말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번 지방선거는 변화의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견고하게 굳어져 버린 대한민국 정치판에 균열을 내고 새로운 도약을 만들기 위해서는 각자 위치에 있는 청년들이 판을 흔들어야 합니다. 18세 도전자, 다문화 이주민, 경남에서 출마한 청년 광역단체장까지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 지방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판에 뛰어드는 게 아니라 우리 청년 스스로가 판을 바꾸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직접 도전하는 이번 지방선거, 이 새로운 도전 자체가 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이번 선거는 지역을 살리는 선거입니다. 지방정부는 지역의 현안을 신속하게 소통하고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주요 정책이 된 기본소득, 지역화폐, 무상급식과 같은 정책들은 모두 민주당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처음 시작한 일들입니다. 지난 민선 7기 민주당 지방정부에서도 작지만 중요한 정책들을 실행해왔습니다. 이런 민주당 지방정부의 정책 변화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 역시 민주당이 만들어갈 변화입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탈석탄 금고가 전국 56개 기관으로 확대된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탈석탄 금고 정책은 석탄 같은 탄소 발생 에너지 사용을 중단하거나 대체 에너지에 투자를 늘리는 기업에게 지자체가 가산점을 주는 제도입니다. 시민 참여형 마을 교부세 사업을 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주민이 일상에서 불편을 느껴 개선을 요구했지만 후순위로 밀렸던 작은 정책을 주민이 직접 마을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겨울철에 따뜻하게 시내버스를 기다릴 수 있도록 정류장에 온열 의자를 설치하거나 스마트 플러그를 설치해 고독사를 방지하는 1인 가구 돌봄 정책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이 만든 지역 공약이 있습니다. 대선에서는 처음으로 226개 시군구 단위까지 세밀하게 정책 공약을 만들었습니다. 여러 좋은 정책이 사정되지 않도록 민주당 후보들은 각 지역에서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지금보다 나은 삶의 조건과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먼저 지역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공정한 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지역 화폐 발행을 지원해서 지역 소비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현재 지역 화폐 발행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은 한시적 사업입니다. 이것을 지속 사업으로 바꿔서 지역 화폐 발행 비용 지원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기금을 설치할 것입니다. 지역 청년들의 좋은 일자리 늘리겠습니다.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임무 채용 비율이 현재 30%인데요. 이것을 50%로 높이겠습니다. 또한 임무 채용 대상을 해당 지역 대학 졸업생뿐만 아니라 지역 거주 5년 이상인 경우로 변경해서 지역 인재의 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대선 공약이었던 돌봄 국가 책임제를 민주당의 정책으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1인 가구의 안전과 삶의 질을 보살피겠습니다. 어르신, 환자, 장애인, 아동, 영유아 돌봄을 국가가 함께 하겠습니다.
저의 비대위원장 임기는 8월 전당대회까지입니다. 제 임기 안에 민주당에서 꼭 이루고 싶은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한 제도화입니다. 제가 기자이자 활동가로서 N번방 사건을 처음 알리고 나서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이 생기고 N번방 방지법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들의 수법은 나날이 교활해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자들을 잡기 위해서는 재개정해야 하는 법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비대위원장이 되고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국회 밖에서는 공허한 외침이었던 제 목소리가 민주당 안에 들어오니 힘있는 울림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치열한 고민을 펼쳤던 과정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당장 법안이 통과된 것은 아니지만 여러 의원님들이 심각성을 공감해 주셨습니다. 저와 민주당은 디지털 성범죄의 뿌리를 뽑고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차별이 존재합니다. 여성, 장애인, 아동을 향한 차별과 혐오가 만연합니다. 노인을 향한 차별도 많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게, 신체가 쇠약해졌다는 게 차별의 이유가 될 순 없습니다. 초고령화 시대로 흘러가는 대한민국이 지금 차별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으면 훗날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이상이 차별을 겪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도 국회 앞에서는 평등법 제정을 요구하는 단식 농성이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권 활동가가 목숨을 걸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답을 줄 수 있는지 같이 고민해야 합니다.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세상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고 싶은 꿈입니다. 세상은 변화하고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속도가 빠르진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변화가 느리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바꿔 나가야 합니다. 민주당은 끊임없이 성찰하고 치열하게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민주당의 변화와 혁신, 국민의 말씀을 경청하고 소통하며 국민 여러분과 함께 변화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